사마 고생 많았다요. 사마 와 9개월. 십 14일에 휴뱅 어쩌고 아니어서 다행 크크. 어, 반갑습니다. 목 잠긴 거 봐. 한참 동안 목소리를 낼 일이 없었다 보니까 목이 그냥 아주 개 잠겨 있구만. 왜 이렇게 바쁘냐고? 혼자 바쁘진 않죠. 다 같이 바쁘지. 아니면 다 같이 저번 주 금요일에 쉬어서. 저도 웬만하면 이제 이게 하루 만에 다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 아니 그래서 어제도 이 수면 패턴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어제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가서 바로 누워서 잠. 수면 패턴의 정상화. 한 하루 만에 이루어짐.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딱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 다시 돌아왔다. 어제 한 집에 들어가니까 9시 반쯤 됐었나?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자고 3시에 한 번 깼다가 뭐야 3시야 이러고 다시 잤다가 그리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했지. 어제도 하고 이제 오늘도 했으니까 뭐 이제 오늘 대충 좀 끝난 거긴 하죠.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일은 당연히 이제 다 같이 하는데 원래 이제 늘 말했던 것처럼 월초에는 좀 바쁜데 그 월초를 싹 다 이제 스킵했다 보니까 그 월초에 할 일이랑 쉬는 동안 좀 밀린 거 내일은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은 내일 뭐 해봐야 그냥 한 30분 1시간 듣고 집을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되지. 내일은 또 바로 와서 이제 저녁에 또 회의를 해야 된다. 근데 뭐 내일 한다고 해봐야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일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서 말 맞다나 한 이틀 만에 끝났으면 잘 끝난 거예요. 열흘 쉬어놓고 이틀 만에 해소했으면 그 정도면 뭐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지.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만 그래도 추석이니까
저번 주에만 스킵했지 요 몇 달 동안 꾸준히 이제 매주 저녁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요일에 저 누구냐 무영이든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든 방송을 좀 늦게 킨다 이러면은 보통 회의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져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수요일은 보통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이렇게 매주 회의를 하다 보면은 얘기거리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웬만하면 이제까지 뭐 그렇게 막 늦을 일이 자주 있고 그렇진 않았는데 너 간혹 가다 늦는다 싶으면은 보통은 이제 회의하다가 얘기가 늘어져서 방송을 좀 늦게 키게 될 때가 있다. 이제 딱 회의 기준 시간도 딱 제가 퇴근하고 대충 밥 먹고 딱 작업실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저녁 시간대 방송에 이제 딱 회의를 좀 짧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그런 시간대긴 하지. 안 졸립냐고? 졸리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결국 이제 좀 만만하게 시간이 날 만한 그러니까 이게 회의 시간대 자체도 굉장히 제 편의를 많이 본 거예요. 이제 월요일은 기본적으로 일이 많아서 좀 바쁘고 평일 중에 내가 방송을 하질 않는 날이 이제 그러면은 수요일밖에 없으니까 수요일에도 이제 나 퇴근하고 나서 좀 이제 급하더라도 그날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하기로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제 말 맞다나 300일도 한 달 하고 조금 더 남았다 보니까 그 300일 준비도 슬슬 들어가야 되고 뭘 하게 되든 간에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으니까 그쵸 300일 금방이죠. 200일에 뭐 했더라? 뭔가 신입생 설명회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300일 스포해주세요. 싫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어차피 야근하는데 휴방을 갈길까 이렇게 내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뭐 내가 자정까지 잔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정까지 일했으면 휴방을 했겠지. 근데 뭐 자정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 9시면 끝날 텐데 대충 마무리가 될 텐데 좀 늦게 가더라도 얼굴이라도 비추는 편이 좀 낫지 않은가. 일주일에 방송 며칠이나 한다고 일주일에 나으라는데 하루 띵까 먹으면 내 몸은 편하겠지만 마음은 그렇게 편치 못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좀 덜 보더라도 그냥 늦게라도 가서 대충 이제 앉아가지고 누워 죽겠다라도 하고 오자 해서 왔죠. 그쵸. 구독도 이제 한동안 맨날 이 새끼 또 이제 구독이래 방송 안 키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또 구독 행신이르기도 해서 웬만하면 또 이제 방송을 키는 편이 좋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 오후 한 2-3시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그래도 한 6시 7시까지 일하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6시가 되어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몇 시간 더 해야겠다 이러고 그냥 편의점 가서 샌드위치랑 사와서 먹고 그러고 일하다 왔습니다. 커피는 지금도 마시고 있다. 어제 지금 시간이면 이제 어제는 이미 드르렁 컥컥슨 하고 있을 시간이라 졸려가지고 일단 지금도 마시고 있긴 해요. 이 생활 패턴을 너무 이제 바른 생활 어른이처럼 만들어놨더니 커피 지금 시각에 마시면은 그냥 집 가서 누우면 잘 잘 것 같아. 카페인 중독이야. 요새 현대인들 중에 카페인 중독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들 이제 커피를 입에 달고 살지. 괜히 카페가 길 건너 하나씩 생기는 게 아니지. 그렇게 생겨도 다 장사가 되니까 굴러가고 있다. 왜냐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중 어딘가에선 커피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저도 그래서 그냥 보통 적게 먹으면 하루 두 번 이제 출근할 때 하나, 점심 먹고 하나 이렇게 하고 많이 먹으면은 회사에서 세 번, 방송하면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먹고 있는데 결국 카페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 카페인을 먹고 나서 이제 막 생활 패턴이 개박살 난다 이러고 이제 막 무리를 한다 이러면은 고생인 거지. 그냥 필요할 때 먹고 잘 때 잘 자면 돼. 아무튼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또 이제 이 금요일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이 리퀘스트 목록도 열심히 읽어보고 아 내가 차림표에 뭐라고 써놨지를 이제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아 내가 뭐라고 써놨을까 지금도 생각 안 나서 또 봐야 됨. 푸사 그려주기. 푸사라고 해서 이제 그 약간 그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만한 이제 두상이나 흉상 정도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굉장히 리퀘스트들이 예 약간 나에게 이 전신을 요구하는 이 전신 그림을 요구하는 보면서 약간 정신이 혼미해진 내가 이 1024 곱하기 1024의 코딱지만한 캔버스에 전신을 어떻게 잘 구겨 넣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도 내일부터 또 준비를 해야 돼. 근데 뭐 상한선은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또 즉석에서 만들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우스 들고 약간 이 침침한 어르신처럼 이렇게 거북목 쭉 내밀고 모니터를 노려보면서 마우스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정말 죄송한데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될 것이므로 하다못해 나에게 그림 도구만 있었다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의 기본이 뭐다? 자료 수집이다. 일단 핀터레스트를 들어가. 그리고 이제 자세 모음집 같은 걸 검색을 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무한히 스크롤링 하면서 자세 구도 잘 찾아서 열심히 참고해서 그렇게까지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기본적으로 이제 막 평소에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 이러면은 기본이 베이스 같은 게 있잖아. 그러면 사실 그런 게 없더라도 이제 내게 축적된 이 데이터, 이 머슬 메모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잘 하면 되는데 아니야. 근데 이제 당연히 메인이 의상이 된다 그러면 의상을 보여준다는 건 결국 전신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타협을 하면 안 돼. 1차적으로 타협을 하면은 이 결과까지 가는 데서 이제 당연히 추가적인 타협의 소요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꿈을 거창하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울면서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타협을 해도 이제 중간 정도의 결과치가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일단 깎고 들어가면은 이제 최후에 갔을 때는 4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을 수가 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이제 내일 회의도 좀 하고 노래 연습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자료 찾아가면서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자료 찾아두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심지어 이제
나에게 없는 미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목요일 날 할 게임도 이제 미술 관련된 게임을 하기로 했어. 그림 미리 그리지 말라고. 나 미리 안 그려놓으면은 저거 방송 금요일에 방송 켜가지고 하루 종일 무슨 이 찰흙 가지고 인체 모형 같은 거 만들 때 나오는 그 철사 휘어가지고 모양새 잡아놓은 것만 보다가 끝나. 대충 구도라도 잡아놓고 자료 이제 이게 또 그림판으로 그리려면은 그림판이 당연하지만 레이어를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아니 뭐 레이어 개수는 많이 지원을 하겠지만 거기에다 대고 이제 레이어에서 막 특수 효과로 곱하기가 들어가시겠어, 오버레이가 들어가시겠어, 선 클리핑이 들어가시겠어. 그냥 딱 이제 레이어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판 켜서 레이어 추가 쭈루룩 눌러봤는데 레이어 자체는 그렇게 레이어 개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단 또 시행착오를 거칠 생각을 좀 한다면, 곱하기가 없다면 나는 순수하게 편법과 요령 없이 나의 모든 색감을 가지고 나의 모든 미감을 통해서 색을 바르는 수밖에 없다. 물론 당연히 풀채색은 못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흑백에 포인트 컬러 정도나 좀 넣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구독 갱신이래 또 대뜸 구독권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게 삼며들게 되신 것을 대단히 축하를 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최소한의 그 베이스는 좀 해둬야 베이스는 좀 해둬야 그 철사 꼬아놓은 인체 모형 같은 거만 구경하다가 방송이 끝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것도 이제 평소에 이렇게 좀 그림을 많이 그렸으면 그 과정에 드는 시간도 굉장히 좀 단축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이제 내일이 아니지 금요일 방송 하루 만에 그걸 다 완성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하지 않아. 일주일 만에 그림 3장 그려주기 이제 그림으로 돈 벌고 계신 분들도 안 합니다. 물론 이제요, 거기에 비교를 하자면 나는 이제 코끼리 앞에 개미, 구렁이 앞에 지렁이, 뭐 딱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돈 받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나마 이제 최대한 좀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고 방송 내에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따로 완성을 해서 카페에 업로드를 하든가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더 이상 내 미래에 누가 10만 원을 쏴주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아마 다시는 없을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앞으로 그걸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쨌거나 이런 방식을 확실히 확립을 시켜놔야 되다 보니까 진심 펀치,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생의 펀치에도 진심이 담길 수는 있어. 그게 위력적인가 위력적이지 않은가는 이제 나중으로 두고서라도 유치원생의 진심도 충분히 진심이 담길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는 된다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아니야, 근데 간혹 그런 거 있잖아. 이제 학교 근처 이렇게 그런 이제 미술학원 같은 거 이제 그림들 전시해 놓는 거 보면은 요즘 같은 때는 또 이런 예체능계는 또 하여튼 무조건 빨리 시켜. 이 방면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겠다 싶으면은 무조건 빨리 시키다 보니까 요새 초등학교 3학년 이런 애들도 좀 쉽지 않아.
나와 좋은 승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쳐맞을 수도 있어. 아무튼 당연히 스킬이 모자라고 이 깜냥이 모자란 만큼 그나마 일단 최선이라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돈이 아깝지 않을 거 아니야. 왜 맨날 맞고 다녀요? 그러게요. 남들 패야되는 격투 게임에서도 맞고 다니는데 격투 게임도 아니고서야 당연히 맞고 다니겠죠. 아, 아니야. 원래 이제 내 그걸로 내가 그림을 그린데 장당 10만 원을 받아먹는다. 이게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못 그린다고 하더라도 누가 장당 10만 원 쥐어줄 때 열심히 그려야 된다. 다크서클 무슨 일이냐고요? 어제 오늘 열심히 정시 퇴근 못하고 잔업하다 와서 그래요. 받는 거 처음이죠. 내가 뭐 그림 그려서 돈을 받을 일이 있고 이런 일은 당연히 없었죠 이제까지. 결국에 이제 마음의 크기다. 이 앞만 봐도 장당 이제 이 10만 원의 가치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림에 있어서 그 모자란 부분의 어떤 그런 모자란 금액에 상당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냐? 이 결국 이 팬과 이 방송인 사이에서 이 어떤 그런 오고 가는 정 거의 초코파이급 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의외인가? 그림을 이제 뭐 되게 막 대단히 열심히 그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적도 없었고 일단 이 그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크로키 5시간 하시고요. 크로키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선긋기 연습부터 하시고요. 선긋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론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일단 지금 그리고 싶은 걸 이제 이 도형으로 원기둥 원뿔 구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쪼개서 볼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말해주는 건 나도 이제 남들이 그림 잘 그리고 싶다고 하면은 나도 말해줄 수 있는 건 있어. 내가 실천을 못했을 뿐이지.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커비처럼 집어삼켜서 그림 잘 그리게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알고리즘에 이런 그림 그리는 스킬 같은 것도 곧장 보여. 이제 색 베이스 깔 때 어떡 하시나요? 페인트 통 붓고 계시나요? 그러면 빈 공간 때문에 죽고 싶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영역 이렇게 저 올가미 가지고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해놓고 그걸 반전을 시킨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채우기로 색 넣고 그다음에 뭐 남는 이 부분 뭐 그 안쪽으로만 이렇게 막 올가미로 칠하고 저 뭐 그런 걸로 칠하고 이런 거 다 보고 있는데 결국 내게 남은 것은 그림판과 마우스뿐이다. 그림판에 당연히 없지. 그림판에 있는 거 그냥 이 색상 뽑아오는 스포이드랑 레이어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영역 지정도 안 돼가지고 선화 안쪽으로만 색을 칠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딴 건 없다 이러면서 그냥 페인트 가지고 이렇게 슥슥 바른 다음에 선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 한 땀 한 땀 다 지워줘야 돼. 옛날에 저 네이버 붐에 이제 그 오이깎기라는 그런 섹션이 있었어. 이제 그 오에카키 일본어에 이제 그림을 그리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발음을 해서 오이깎기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뭐시기 저시기 되게 이제 사람들 모여서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했던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멀티 공유 이제 물론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이 그리는 거나 뭐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이제 각자 하나씩 그림 그려서 올리는 걸 지원해 주는 툴 같은 게 있었는데 아니야 오픈 캔버스나 이런 거 말고 그냥 각자 그려서 각자 올리는 건데 그냥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로 그냥 업로드를 할 수 있게. 아무튼 그딱 이제 그림 도구가 그 시절의 오이깎기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지. 네, 그냥 자기가 그렇게 인터넷에서 지원하는 그림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올리고 했던 사이트야. 네, 거기에도 당연히 이제 잘 그리는 사람은 또 대단히 많았었지.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무슨 게임을 하려고 하느냐. 요새도 뭐 비슷한 게 늘 있긴 하지. 빰빰빰. 요새는 뭐 클립 스튜디오니 그런 게 뭐가 많아서 그러지. 이 안티 페인트란 게임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게임이냐? 페인트를 상대로 싸워야 돼. 이렇게 이제 페인트를 여러 가지 이제 무기 같은 걸로 터트리면 이 뒤에 있는 캔버스에 저런 색이 남아.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다 깬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저 판때기에 남은 그림을 저장하고 그런 느낌의 로그라이크 게임이다. 이런 거 어떻게 찾았냐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림 저장해가지고 뭐 그걸로 뭘 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정확한 거는 좀 플레이를 해봐야 알겠죠. 스위치에도 있다고 나오네. 출시된 지는 좀 된데 평가가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도 매우 긍정적이시다. 저장해서 뭐 판매하고 그걸로 돈 얻어서 뭐 하는 거던가? 그런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저장만 해봐야 딱히 쓸데도 없고. 물론 이제 현실에서 무슨 갤러리와 연동해서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게임 내에서 뭐 그런 거 시켜주는 거 아닐까? 파스파투 이거 약간 그 인방 게임으로 좀 봤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볼 생각은 안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늘 말하지만 한창 로그라이크 게임 같은 거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이런 게임이 있는데 심지어 로그라이크라고? 아 이거 굉장히 새롭고 재밌겠다 싶어서. 공모병이라니. 로그라이크가 얼마나 인기 있는 장르인데 요 몇 년 새에 나온 신작 게임들의 절반 이상은 로그라이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 슬더스 저거 슬레이 더 스파이어 그리고 다키스트 던전 이런 거 다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이지. 게임을 모르면 잘 모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게임이 취미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장르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기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든 아니든 간에 어쨌거나 좀 관심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좋든 싫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 이 로그라이크라는 장르도 원래 그 로그라는 게임이 있었던가 되게 옛날 고전에 그런 게 있을 텐데 이게 결국 로그라이크라는 거는 그 로그 비슷한 게임이다라는 뜻의 로그 흡사한 게임이다. 대부분의 이제 라이크가 붙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장르의 시초격이 되는 작품에 대해서 그거랑 흡사한 유사한 장르라는 뜻이니까.
아무튼 이 로그라는 것도 어떤 텍스트 기반한 그런 되게 구식의 약간 클래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그런 일단 컴퓨터 부호를 가지고 그래픽의 모든 걸 표현해야 하는 일단 이미지 소스라는 게 전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결국 로그라이크의 개념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매판 새로운 환경에 던져놓고 그 여러 선택지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행의 갈래가 이제 나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쭉 하는 게 아니라 매판이 이제 새롭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걸 무한히 이제 반복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로그라이크가 좀 이렇게 좀 하드해지다가 그래서 로그라이트라는 장르로도 요새는 또 세분화가 됐어요. 이제 좀 더 가벼운 느낌의 로그라이크 포맷 그렇게까지 이제 막 진짜 로그라이크라고 한다면은 그냥 죽으면 짤없이 막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날아가고 아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사셨는데 죽으면 끝이죠 안타깝습니다 이러고 싹 다 날려버리다가 이제 로그라이트 쪽으로 간다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약간 회차에 따라서 계승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내가 몇 번 실패하더라도 그런 걸 기반으로 뭔가 이제 조금씩 누적되는 강화 요소 같은 게 있다거나 그러니까 정통 로그라이크는 아니고 이것도 또 이제 그 로그라이크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또 이제 굉장히 이제 배척되는 장르인 것 같기도 한데 예. 엄격한 로그라이크 게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로그라이크의 어떤 그런 연구한 어떤 이제 게임 오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폐쇄적인 그런 게임 구조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로그라이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게 라이트해지면 그게 로그라이크인가 근데 이게 또 어쨌거나 네 가벼운 걸 좀 더 선호하는 플레이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렇게 이제 하드한 걸 선호하는 플레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장 간단한 기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회차를 반복하면서 그런 어떤 강화 요소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면 보통은 이제 로그라이트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제 같은 상황에서 시작해서 이제 비슷한 결과물까지 끌고 가야 되면 로그라이크라는 좀 느낌이 되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까지 막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용어까지는 아니에요. 가령 내가 이제 방송에서 했던 하데스나 아니면은 스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었다가도 이제 그 죽을 때까지 플레이를 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재화를 소비해서 이제 뭐 강화를 하거나 무기를 해금하거나 그런 장르의 로그라이크를 많이 플레이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보통은 로그라이트 좀 라이트한 로그라이크로 분류가 된다. 내가 뭔가 좀 그런 대단히 정통파스러운 로그라이크를 방송에서 플레이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적이 있었나?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면 그 로그라이크도 그냥 죽었다 살아날 때마다 전혀 추가되는 요소 없이 그냥 이제 처음부터 똑같은 스타트 지점 전혀 이제 바뀌는 게 없어서 네 그냥 바뀌는 거 없이 그런 무한히 트라이를 해야 하는 거는 뭔가 제가 굉장히 이런 여러 서브컬처 장르 분야에 있어서 약간 뭐랄까 좀 근본주의자 같은 이미지를 우리 산몽이들에게 좀 심어줬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또 오랫동안 말하고 있는 거는
단순한 반복 노동, 반복 플레이 이런 거를 또 좀 기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어떤 나의 이런 모자란 게임 피지컬, 뇌지컬 이런 거를 횟수를 반복하면서 좀 조금씩이라도 어드밴티지를 쌓고 그렇게 쌓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금 추가로 해금되는 장비, 스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예. 그렇게 좀 다양한 재미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게 게임적인 취향에는 좀 더 맞는 편이다. 어쨌거나 로그라이크의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라는 거는 요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이제 성장에 따른 그런 어떤 육성 요소의 선택이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데 그 육성 요소의 선택지가 넓어질수록 결국 내가 그런 어떤 결과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나 어떤 그런 경험들이 또 이제 이렇게 천차만별 갈라지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좀 더 폭넓은 경험,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캐릭터를 하나만 파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죄다 조금씩 건드려 본 다음에 딱히 그렇게 주력이라고 할 만한 건 없지만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본 정도. 이게 결국 이제 모든 게임에서 제가 가지게 되는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까지 그 배럭 부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육성해야 하는 이런 국내 RPG에 굉장히 알맞은 인재일지도 모르는데 뭐 그냥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나는 짧고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 이것저것 찍어 먹는 것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그라이크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예. 그렇다고 해도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막 밥 먹고 로그라이크만 해야지 하면서 로그라이크 게임 전문 스트리머 이런 게 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음... 방송에서 했던 건 저 쉐이프 오브 드림스 데모판도 있었고 스컬도 있었고 하데스도 있었고 뭐 소위 말하는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나 요새 좀 핫했던 메가본크 이런 것도 다 로그라이트 게임이죠. 뱀파이어 서바이벌 무려 지금 설치해도 용량을 500메가밖에 먹지 않는다. 하지만 안 해야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한 조작 한 판 플레이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도 좀 어떤 내 육성이나 이런 거에서 플레이 스타일이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휘리릭 바뀔 수 있으면은 그런 게 좀 좋다고 보면 되는 것 같다. 아니면 한 가지만 써먹다 보면 금방 질리니까. 메가봉크 지금 무영이가 하고 있지 않나? 저도 한 번쯤 해볼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요새 일정을 보면 좀 어렵긴 해. 뭐 회사 일도 회사 일이고 이제 또 300일 준비도 하고 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방송에 편성을 해놓고 하긴 하지만 네 메가봉크 무영이가 뭐 열심히 하시겠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뭐 좀 원래 같았으면은 이 암만 할 말 없어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대충 아무 말꼬리나 잡고 이제 거기서부터 여기 앉아봐라 삼몽아 지금부터 하레비가 개쩌는 얘기를 들려주마 하면서 그렇게 돌리면서 그리고 이제 1시간쯤 떠들다가 이제요 날로 먹겠다고 이제 또 패고 켜가지고 돌 캐면서 자취나 할까. 저기 누구 마인크래프트에서 다이아 캐는 분들처럼 나도 이제 나는 다이아보다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재화 가치를 가지는 뭐시기 저시기 하지만 그런 거 짤없고요. 오늘 야근하고 늦게 와서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다. 예, 지금 돌 캐고 있을 시간이 없다. 돌 캐면서 이제요. 해고할 시간 있으면 삼몽이들이랑 한마디라도 더 하고 1시간 늦었다고 해서 1시간 늦게 끝낼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조금은 더 늦게 끝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 좀 더 얘기나 좀 하다 가는 거지. 회사 때문에 지금 내 패거뱅이 없어진 거임. 그 누구도 당신에게 패거뱅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내 패거뱅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 거냐. 아무튼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림 그려야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갑자기 페인트통을 때려 패는 게임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현대미술은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현대미술이란 뭘까? 결국 어떤 현대미술이라는 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좀 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현대미술에 포함이 되는 걸까?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건 허상일까? 소위 그런 얘기가 있잖아. 현대미술이란 거는 좀 뭐랄까 난해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이게 좀 어떤 이제 일반인 시선에서의 굉장히 이제 좀 주류적인 시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로 가서 이제 좀 더 과격해지면 야 종이에다가 붓질 한 번 해서 1억 받으면 나도 붓질 할 테니까 1억에 사주면 안 되냐. 약간 좀 이런 느낌의 양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실제로도 결국에 어떤 현대 미술이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는 결국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전에 대해서 약간 차별화된 지점이 있어야 하고 차별화된 지점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 같았으면은 시도하지 않았을 만한 것들을 이제 많이 시도를 해서 이제 그럼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단순한 회화, 그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장치나 이런 걸 포함해서 좀 더 폭이 넓어진 그런 게 있죠. 뭐 한창 저 뭐 그 유명하신 저 텔레비전 이렇게 막 쌓아놓고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그 유명했던 거 있잖아요. 저 벽에다가 이제 바나나를 붙여놓는다든가 결국 이런 그 현대미술에 대한 논란이 좀 이제 단순히 어떤 그림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무언가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이전 같았으면 시도하지 않은 어떤 일상적인 소재나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입문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진입 장벽 자체는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거랑 별개로 그렇게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이런 게 예술하고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가 붓질 한 번 한 걸 가지고 이게 왜 몇 억이냐 하면 이게 왜 몇 억이냐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또 해설이 엄청나게 붙어. 근데 그렇다면 누군가 의미 부여를 해준다면 뭐가 됐든 그게 현대미술이 되느냐 이제 당연히 그런 건 또 아니죠. 그 해석도 해석 나름이고 이제 누가 갖다 붙이기만 하면 없던 가치가 생겨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런 스케일만 가지고도 미술가라고 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의뢰 또 이제 따라오는 게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고전 기법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전부 이제 활용하게 된 다음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다라는 또 그런 게 나와. 이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근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면은 안 하는 건데 왜 안 하는가 여기에서도 이제 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저 같은 어떤 그런 예술 방면의 무지렁이들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아는데 이만한 가치를 가지려면 결국 이 붓질을 한번 한 사람이 그만큼의 이제 밸류를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여기까지 얘기가 오면 이제 또 좀 이제 얘기거리가 비약돼서 넘어가는 게 있어. 아니 근데 그 미술품이란 거 결국에는 이제 보관이 용이하고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으면서 높은 가격을 매겨두면 그게 일종의 어떤 자산으로서 세금을 떼지 않는 자산으로서 굉장히 잘 기능을 하지 않느냐. 이제 소위 말하는 약간 음모론에 가깝게 접근을 하자면 약간 뭐 돈 세탁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고 있어서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매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또 넘어간단 말이야. 어쨌거나 그 미술품이라는 게 일단 이 종이에다가 액자 이거만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몇 억이다라는 보증이 되어 있으면 어쨌거나 그만한 이제 현물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미술품에 대해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로 사는 사람 마음이긴 해. 1차적으로 파는 사람이 그렇게 값을 매기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이 값을 매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현대 미술 쪽에서는 특히 슈퍼갑 제일 갑에 위치하는 게 고액의 후원자라고 하시잖아. 이제 누가 됐든 간에 실제로 이런 그것도 이제 순수 미술, 순수 예술 쪽에서 밥 벌어먹고 살려면은 이제 뭐 하다못해 개인전을 열든가 아니면 여기저기에 이제 무슨 행사 같은 데 계속해서 출품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그게 일단 팔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사장님이 한 명 붙으면은 사실 그 사장님이 그 작가의 가치 자체를 굉장히 끌어올려 주는 거긴 하지. 아, 저는 미술가입니다랑 저는 저번에 제 그림을 5억 원에 판 미술가입니다랑 약간 말의 무게가 다르죠. 누군가가 이제 자기 그림을 5억 원에 사줬다 이러면은 누가 됐든 간에 이제 그 그림에는 5억의 가치가 있다고 봤고 그럼 그 5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예술가로구나. 이런 타이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제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가 특히 미술가라는 거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고 이제 그 위에 저 갤러리스트 있고 그 위에 이제 저 큐레이터 있고 결국 이제 큐레이터 이제 그런 독립 갤러리 같은 걸 이제 관리하는 사람을 갤러리스트라고 하고 이제 미술관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하던가 보통 이제 갤러리스트 하시는 분들도 큐레이터 자격증이 있거나 하시긴 하겠지만 아무튼 예술가의 입장에선 이제 그 분들은 자기 그림에 대해 세일즈를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큐레이터가 높냐 낮냐를 따지기에는 미술관도 미술관 나름이고 갤러리도 갤러리 나름이란 말이야. 뭐 누가 더 낮다, 누가 더 높다 이런 거에는 좀 그런 거랑은 차이가 좀 있지. 아무튼 그 위에 이제 그 돈 잘 써주는 이제 투자자가 있는 거.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현대 미술의 가치 판단이란 건 운 좋게 돈 많은 투자자 후원자가 걸려드는 것인가? 왜냐면 실제로 그런 식의 비판을 듣는 현대 미술가들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이제 해외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대규모 후원이 붙어가지고 이거 그냥 후원 그냥 약간 그 배민 같은 데서도 이 상위 노출 광고 많이 박아놓으면 주문 많아지는 것처럼 야 후원자가 저만큼 펌핑을 해줬는데 그럼 그야 유명해지겠지 같은 느낌으로 비판을 받는 예술가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더라? 왜 현대미술이 난해한가에 대해서 이제 예술 무지렁이인데 나름에서 내 나름의 어떤 납득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딴 데로 빠진 것 같아. 현대미술은 제가 그냥 나 그림도 그려야 되고 뭔가 이런 그림스런 게임도 하네 해가지고 그냥 현대미술 얘기가 나온 거긴 한 건데 아무튼 이 현대미술이란 건 결국 이전에 없던 시도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가장 1차적으로는 그게 제일 크고 왜냐면은 이 사실주의라는 건 이 사진 기술의 발달과 함께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사진 기술이란 게 발명이 되고 발전이 됐을 때 시점에 예술가들이란 거는 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암만 열심히 따라 그려 봐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해주는데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에 빠져서 이제 비탄과 통탄에 잠겨서 이렇게 있다가 그런 걸 이제 피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발전의 갈래를 찾아온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결국 이제 그 고전 미술에서 그런 걸 빼고 나면은 사실 이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는 이미 옛날에 다 했으니까 현대미술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진기 이제 카메라가 할 수 없는 걸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좀 작품들의 방향성이 많이 추상적이게 되고 아니면 그 작품만 두고 이제 독립적인 작품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뱅크시 같은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서 일단 그 퍼포먼스 과정과 결과물을 이렇게 묶어서 평가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가령 이제 저 옛날 유럽에서 이렇게 천장에다가 줄 달아놓고 매달려서 천장 저기 천지창조 작업을 했다 하면은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달려서 그림을 그리냐 근데 어째 저렇게 잘 그리냐라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평가가 되는 건 이제 그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 자체인데 요새 같으면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매달려서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 자체도 이미 어떤 결과물의 밸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이제 뭐 어디 축제나 이런 거 있다고 한다면 항상 이제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이 캐리커처나 아니면은 초상화 그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근데 이 앞선 얘기에 비추어 봤을 때는 카메라가 있는데 뭐하러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냥 사진 찍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것조차도 일단 어쨌거나 그 아날로그함 특유의 그 맛이 좋은 그런 거잖아. 실제로 어떤 정밀성을 따진다거나 이런 거라면 당연히 이제 카메라 쪽이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반드시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반드시 우월한 미술품이다라고 얘기를 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제 감성이나 경험을 돈 주고 구매를 한다는 거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다. 그리고 사실주의가 거의 다 이제 현대에 와서 없어지긴 했지만 정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또 사진작가라는 길도 생겨난 거고 극사실주의는 극사실주의대로 어떻게 이제 그냥 극사실주의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냥 보는 그대로 이것은 사과입니다. 사과죠. 이렇게 주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이런 극사실주의의 어떤 작품을 통해서 실제의 어떤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 매개 같은 느낌으로 이제
작품을 활용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보면은 꼭 현대에 나와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미술이라고 해서 전부 현대 미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 그래서 모든 이제 과거에 어떤 많이 쓰이는 주류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이제 무슨 진자 운동 할 것 같이 막 천장에다가 페인트통에 이제 끈 달아놓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밑에 흘리는 그런 페인트 자국으로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아니면은 꼭 이제 저기 어디 로마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 밤로스 시식의 그런 거 있잖아. 색을 찍어 바르고 이렇게 밑으로 쭉 긁으면서 이제 막 산도 되고 물도 되고 나무도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저 그래피티 할 때 쓰는 그런 스프레이 같은 거 이제 막 원통 두고 스프레이 뿌려서 그 부분만 피해서 이렇게 하고 막 종이 깔고 스프레이 칠하고 뭐 이런 거 또 굉장히 그런 거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 모든 게 다 이제 현대 미술이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음에도 결국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고 이러는 거는 대따 큰 붓으로 대따 큰 종이에 검은색 한번 그었더니 1억 이런 얘기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어떤 자극적인 뉴스 자체가 현대 미술에 대한 반감을 불러오는 일도 될 수 있지 않은가. 왜냐면 실제로 그 작가가 그만 어떤 이제 보여주지 않은 무수히 많은 스킬을 소지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려면 정말 잘 그릴 수 있지만 너희에게는 이 붓질 한번 한 것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논란이 안 될 순 없어. 이게 당연히 암만 어디 가서 다른 그림은 이만큼 잘 그렸는데요. 이 진지 빨고 그리면 이 정도 하는데요. 이 붓질도 굉장히 진지하게 한 건데요. 라고 하더라도 그 작품의 한정에서 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소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이 날로 먹는 것 같은 작품이 될수록 작품 외적인 어떤 요소를 배제하고서 그냥 그 작품만 놓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 붓질 하나에 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거냐 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해설을 해도 사실 그거를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니까. 책 읽었냐고요? 아니요. 그냥 그런 뉴스 뜰 때마다 이제 뉴스 댓글 같은 데서 그렇게 되게 또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서로 이게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어. 이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보니까 작품 외적인 어떤 이제 이 감상을 위한 기본 토대가 다져져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과 아니 근데 그럼 작품이 작품으로만 승부를 해야지 작품 외적인 요소를 전부 끌어와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게 말이냐. 나도 이거 그을 테니까 이거 그어서 나도 입 잘 털면 1억 줄 거냐. 이런 파로 보통 나뉘게 되지. 그리고 이제 한쪽은 이제 항상 마지막에 갔을 때쯤에 어차피 저거 다 부자들 탈세용이다 이런 엔딩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저번에 영화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했던 얘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작품 외적인 해석이 좀 과하게 필요한 그런 작품을 별로 이제 저렇게 그냥 뇌가 굳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네. 그렇게 막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 있어서도 좀 어쩌고 저쩌고 머시기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나도
현대미술 이게 20년 전부터 이제 현대미술이나 좀 파가지고 현대미술의 거장 삼록 이렇게 되어볼까 했는데 아니야. 근데 일단 이 스타트를 끊는데 돈이 많이 들어.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사실 그거 이제 뽕을 뽑으려면은 내 생각에 그림 한 장 1억에 팔아도 일단 거기까지 들였던 돈이 회수가 안 돼. 이게 특히 저 또 오케스트라 이제 음악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되게 안 나잖아. 매년 이제 각 악기별로 이렇게 졸업생 이제 전문학교 뭐 한예종이든 어디든 그런 데서 이제 졸업 음대나 이런 데서 졸업생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데 오케스트라 한 번 자리 잘 잡으면은 보통 거기 앉아서 한 2, 30년 동안 연주를 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처럼 미술생도도 이제 순수미술 쪽으로 1년에 몇천 명씩 전업 작가를 목표로 이제 사회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유명세를 얻고 개인전을 꾸준히 열면서 이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작가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면은 몇 명 안 되겠죠. 네. 정확히는 몰라도 한 자릿수 정도가 아닐까. 왜냐면 연당으로 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폰서 후원이나 뭐 이런 걸 잘 찾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모든 과정 자체도 이제 다 거의 사비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괜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로 예술인 지원금 이런 걸 괜히 많이 이렇게 책정해 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소득이 안 나와. 그런 일 어떤 예술인 지원금이라도 그렇게 막 분기마다 반기마다 타먹지 않으면 그거 외에는 돈이 없어. 집이 그래도 좀 이제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거라도 있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 풀칠이라기엔 좀 그렇고 왜냐면 요새 풀 비싸잖아. 입에 유탕면칠이라도 할 수 있다. 요새 제일 싸게 먹히는 건 기름에 튀긴 유탕면이다. 왜냐면 풀은 비싸니까.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소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어떤 그런 현대미술이란 거는 사실 굉장히 엘리트들의 리그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생각해. 우리에게 노출되는 현대미술이란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만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수의 한 줌의 선택받은 그런 작가들이나 이제 논란까지도 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신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결국 이제 인맥이든 뭐든 가지고 있는 편이 하다못해 어디 갤러리에 그림 한 점이라도 걸든 아니면 뭐 비엔날레 공모전 이런 데라 출품이라도 하든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요새도 아닌가 요 몇 년 전까진 그래서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 업체 이런 데랑 계약을 맺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갤러리를 이제 좀 포함하는 느낌으로 이제 좀 그렇게 막 카페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이런 곳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어떤 이제 사람들이 전에 비해서 이 커피 맛에 집중을 하게 돼서 그런가 요새 이 도심지 같은 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커피가 맛있어야 되든 커피가 맛있든가 자리가 넓고 쾌적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고 요새 그런 갤러리 카페 같은 데는 어디 저기 관광지에 있는 약간 인스타 사진을 찍으러 가기 좋은 카페 이런 데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더라고. 어디 저기 시골 관광지 시골이라기도 좀 그렇고 이제 관광하러 많이들 가는 곳에 약간 한적한 도로변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제
구글에 뭐 무슨 시 카페 추천 이런 거 가면은 아 여기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좀 불편한데 자차 있으시면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카페들이 보통 이런 걸 병행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요새는 특히 이 대중적인 관심이 그렇게 이제 높았던 적도 없는 분야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독립미술 전시 아니면 미술관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니는 게 아닌 이상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그치, 미술학원 선생님도 그리고 정규직도 아니잖아. 대부분 이제 이 시간제 강사지. 보통 이제 졸업생 아니면 재학생 이런 거 대상으로 이제 시간제 강사를 많이 시키고 그래도 미술학원 원장님씩이나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이런 양력에 그래도 어디 뭐 원상 수상 어디 뭐시기 개최 이런 거 양력에 이제 몇 줄이라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원장님씩이나 하는 거야. 미술학원 선생님들도 보통 시간제 강사가 제일 많고 이렇게 정규직 강사 이제 한창 그 인강 강사들 돈 엄청 많이 번다더라. 웬만 학교 선생 왜 하냐 그냥 인강 찍어서 팔면은 몇십억씩 들어오는데 이런 얘기 하던 것처럼 미술계에도 뭐 당연히 스타 강사가 없을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순수 이제 그런 어떤 대입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입시 대학 입시든 아니면 뭐 행시 사시 이런 그런 어쩐 고시들 이런 거에 비해서 뭔가 이제 강사라는 직종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 현대미술 결국 이 현대미술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현대미술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플로우가 돌면서 이게 현대미술이면 나도 미술하겠다 vs 니같게 현대미술을 아느냐의 구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지금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이 뭐다? 아, 이 현대 미술이든 아니면 뭐 서양화, 동양화 아니면 뭐 조소 이런 거 관계없이 순수 미술이란 건 굉장히 배고픈 일이다. 야, 나도 배고픈데 다들 참 배고프게 산다라고. 결국 결론이 이거네. 아, 이 하여튼 이 자본주의에 잠식된 나의 대가리 그냥 돈 많이 벌면 좋은 직업, 돈 많이 벌면 안타까운 직업, 아니 돈 못 벌면 안타까운 직업 이런 걸로 귀결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어쨌거나 좀 이제 비교적 성공하기 쉬운 엘리트 코스를 이제 밟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나 이런 게 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것만 봐도 팀판이라든가 하프라든가 보통 이제 객원으로 쓰거나 아니면 오케스트라마다 한 자리 있거나 없거나 한 악기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좀 전공하고 싶어서 그런데 매력을 느껴서 그런 걸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지만 약간 그 있으신 집 자제분들이라거나 약간 좀 그렇게 경쟁률이 낮은 이제 이런 마이너한 자리에 들어가는 악기를 전공을 시켜서 또 약간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시키신다는 얘기 같은 것도 있고 하프 같은 거 이제 뭐 개인 하프 얼마나 비싸겠어. 현악기나 이런 것도 그냥 하프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것도 겁나 비싼데 하프 같은 거 하나씩 세워놓으려면은 얼마나 비싸겠어. 그것도 이제 누가 등에다가 짊어지고 다닐 거야. 그것도 이제 들고 다닐 때마다 차 끌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운반하려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자리에
반대로 말하자면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리에 넣어놓고, 그치, 하프나, 그러니까 타악기보다도 오히려 수요가 좀 더 적지. 근데 일단 그런 굉장히 이제 비주류하고 비싼 악기를 시킬 수 있으면은 그걸로 취직은 못하더라도 학교는 확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렇게 좀 그런 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이제 얘기를 또 접하고 나서 피냐타 경제, 프롤레타리아 혁명, 네, 이런 생각을 또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고충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잘 사는 분들의 고충 별로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또 이 못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너네도 이제 나만 이 어스에 떨어질 수 없다. 저 친구들도 이제 파라에 떨어뜨려 놓고 20년 동안 살라 그러면은 걔들도 저기 어디요? 건설 현장 가가지고 기왓장 올리고 있을 텐데, 나만 이 어스에 이 혈혈단신으로 떨어져서 이 예체능도 못하고 지금 예체능하는 애들도 파라에 떨고 놓으면 기왓장 올리고 있을 텐데, 물론 이건 당연히 건설 노동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장래에 있어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좀 부러우신 거지. 어쨌거나 이 여유가 되는 만큼 이제 어떤 자기의 선택지가 이제 당연히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어떤 특히 뭐 요괴가 아니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어떤 선택할 수 없는 배경에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걸로 뭐 이렇게 크게 바뀐다거나 하지 않고 어쨌거나 이제 좀 타고나는 면이 있다 보니까 파라에도 예체능은 있지. 네, 파라에도 예체능, 이제 파라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능력도 있고 막 요괴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문명이 이렇게 굉장히 좀 낙후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명 기술 수준이 이제 좀 낙후가 됐다고 해서 그런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없진 않을 거 아니야.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조선 시대로 이제 이 어스의 기준으로 조선 시대 아니면은 저기 유럽의 르네상스 이런 걸로 이제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때 이제 막 저기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악기 배우고 하던 사람들 다 뭐다? 귀족이셨다. 이 시대적 배경을 막론하고서 기본적으로 예체능은 이제 있는 자들의 선택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약간 좀 어떤 이력이나 어떤 그런 조건 이런 게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밖에 이제 못하면서 좀 이제 이렇게 아득바득 살아온 것처럼 여기에서 열심히 이제 그런 거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기 파라로 날아가면은 거기에선 일단 이력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셔야 된다. 물론 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지박약에다가 막 대단히 뭔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물 대단한 의지가 있고 그만한 이제 노력이 뒷받침이 되면 그렇게 이제 딴 세계에 넘어가서도 이제 자기 하는 거 잘 살려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게 다 핑계고 그냥 이건 지금 돈 있는 놈들 이 새끼 또 배 아파하는구만 뭐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입맛 또 지어 없다고 있는 놈들 또 그냥 근데 뭐 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그건 너무하잖아?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것도 약간 WWE 같은 거야.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백날 부러워해봐야 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래 하고 별 타격도 없는데 있는 사람이 이제 없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야. 뭐 이거 당연히 여기까지 했던 얘기 농담이고 나도 그냥 이번 주에 로또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하프 하나 사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한예종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해야겠다. 어, 나도 하프 그냥 용달에다가 하프 실고 털털털털 돌아다니면서 나도 어디 가가지고 하피스트가 되어야겠다. 한예종 나이 제한이 있다고? 아니 이 기득권층의 이 미쳐버린 그들만의 리그 배움의 때가 어딨어? 나이 제한이 있다고? 아니 그럼 나이 제한이 있으면은 나이 먹고 이제 자수성가해서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은 못 가고 그냥 약간 운 좋게 이 출생 가차 잘해서 집에 돈 많은 놈들만 갈 수 있는 거라고?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니 배움의 때가 어딨어? 노학생도 학생이야 임마.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자수성가해서 한예종을 가는 게 꿈이었어야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못 오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어. 아니 저는 나이가 됐을 때는 갈 수가 없었는데도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슬프겠냔 말이야. 에이 나는 이 액면가가 300살이 아니라서 괜찮아. 민증에 300살이라고 찍혀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당연히 자기소개하면 나 300살이다 하겠는데 뭐 이 얼굴로 300살이시구나 한다고 누가 믿으시겠어. 한예종쯤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적은 건가 다른 예대에 비해서? 아니 근데 그냥 다른 대학들은 이렇게 뭐 나이 제한 있나? 대학 갈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나는 내가 대학을 간다 치면은 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방통대 굉장히 좋은 곳이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알아줘요. 예. 그래서 내가 뭐 대학 간다 그러면은 방송통신대학교 왜냐면 방송통신대학교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네. 방통대 이게 또 하고 싶은 막 배워보고 싶은 게 없냐 그러면 그런 건 또 아닌데 이 굉장히 또 내 코가 석자란 말이지. 이제 내 코가 석자인데 여기서 코 좀만 더 커지면 나 이제 지하철도 못 타. 지하철 가로 넓이보다 내 코가 더 커져가지고 문 저쪽으로 안쪽으로 타면은 코 걸려서 못 탈 수도 있어. 석자 한자가 몇 센치일까? 30cm. 내 코가 90.9cm다. 오 길기도 해라. 열차 지연되면 삼록 탓이다. 아직은 그래도 제 코가 지하철은 탈 수 있는 정도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키보다 커지겠다. 야 임마. 키보다 커질라면은 코가 그래도 6자는 돼야 키보다 커진다. 네. 구독과 선물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것을 축하를 드려요. 오늘 구독 갱신일이지. 아무튼 이게 말도 좀 저챗을 하더라도 얘기를 좀 조리 있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제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대충 이제 주워 섬겼더니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느냐 결국 기억에 남는 거 있는 놈들 죽어 이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예, 레볼루시옹 정말 좋은 일이죠. 예, 현대미술 이 예체능 음악 악기 있는 놈들 죽어. 네 하지만 제가 백날 이런다고 해서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죽지도 않을 거고 나는 로또나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예. 아무튼 그럼 이제 늦게 와서 굉장히 또 염치가 없긴 하지만
슬슬 자리를 정리하고 들어가 보긴 해야 됩니다. 늦게 와서 굉장히 염치가 없지만 나도 늦게 오고 싶지 않았다. 예. 회사 일 하다 보니까 늦게 오게 된 거지. 저도 이제 당연히 늦게 올 생각은 없었는데 예, 뭐 그렇게 됐다. 회사 좀 부숴주십시오. 이왕이면은 회사를 부수고 내가 있을 때 부숴야 돼. 내가 있을 때 부수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잘 이렇게 잔해나 이런 거를 잘 피해서 살살 깔릴게. 살살 깔리면은 뭐 산재 처리가 되든 뭘 하든 할 수 있지 않을까? 회사가 무너지는데 그걸 어떻게 개인이 청소가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이제 보험금 타먹으면서 이렇게 병원 침대에 한 3주쯤 누워 있다가 솔솔 털고 일어나서 그냥 그 돈으로 이제 좀 푹 쉬고 여행 다니고 방송이나 좀 하게 초면이지만 일단 부셔버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패기 넘치는 발언 감사드리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주 동안 뭐 이제 이제 그 산재보험금 잔뜩 받아가지고 개인실 잡고 트위캐스 하면 되지 뭐. 누굴 부수는지 모르. 나를 부수진 않겠지. 초면인데 나를 부수면은 뭐 나는 슬프겠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슬프겠지. 회사 야근 포괄임금 그런 걸 뭐 이제 체인소맨의 힘으로 세상에서 지워버린다. 특혜할 줄 아셈? 사실 모름. 안 해봐서 몰라. 스이캐스 안 해봐서 몰라. 일주일에 이틀 일할 때마다 주유수당 줬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닷새 일하고 7일치 돈을 받아갈 수 있는데. 해볼까요? 제가 방송을 해야 하는 날인데 방송할 시간은 있지만 작업실에 못 갈 때 가령 이제 뭐 집 밖에 좀비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사이클론이 집을 뒤덮어서 집이 날아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이제 작업실이 물에 잠겼어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닐 때는 그냥 방송을 하겠죠. 근데 방송을 할 수 있으면 그냥 방송을 하는 건데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됨에도 작업실에만 못 오는 그런 어떤 재화의 어떤 이런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트위캐스를 시도해 볼지도 모르겠으나 뭐 그래도 방송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얼굴 보여주면서 방송하는 게 제일 좋다. 오늘도 그러니까 이 잔업하고 와서 이 날먹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래도 있는 말 없는 말 짜내면서 열심히 떠들고 있던 거니까 그래서 뭐 트위캐스 할 시간이 있으면 그냥 방송을 하겠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어이구 누가 하레비한테 잘했다 우리 할배 이러고 있느냐. 하여튼 요 MG라는 것들은 요새 그냥 예의 범절이 안 되고 되바라지기를 어쩌고 저쩌고 뭐시기 저시기. 아무튼 오늘도 좀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목요일에는 뭐 별일 없으니까 정시에 와가지고 방송 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도 뭐 이 회의하기 전까지는 회사 일 잘 끝나겠지. 자, 그러면은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저는 후딱 집에 들어가서 자빠져 자도록 하겠습니다.